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10월 4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익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핫 키워드, 오늘 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키워드들 4개를 우리 신 기자가 뽑아왔습니다. 유가, 엔화,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 국제유가 간밤에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계속 핸드폰에 이제 봤는데 유가가 너무 뛰더라고요. 하루에 5% 넘게 뛰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보면은 2023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거기도 하고요. 이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완전히 보였고 레바논에 대한 지상전이 이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습을 했고요.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의 정부군이 첫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바논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란의 석유 시설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리틀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어느 수준의 보복은 사실상 묵인하려는 것 아니냐. 엄청 말려줄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아닌가 봐요. 전면전이 될 수 있는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석유 시설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다는 것은 이 석유 시설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미국이 키워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란이 중국에 지금 서방 세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매일 1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브렌트유와 WTI는 동반 급등을 했고요. TD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냐면 걸프전 이후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지금 전면전 뭐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 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군력이 워낙 약해가지고. 네. 이스라엘은 F-35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날아갈 수 있죠. 중간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있어도 날아가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유 시설을 때릴 거냐, 핵 시설을 때릴 거냐, 석유 쪽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불안한 건데 우리 국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일단 경제 측면에서 미칠 것은 이 8월 이후에 유류세 연장 이제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안 끝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방 불확실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상방 불확실성이란 거는 유가가 더 뛸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월가에서 이 투자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분석 기관들 보면은 사실은 워낙 많이 유가 전망이 틀리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하나 전달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세 자릿수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100달러 넘을 가능성? 200달러까지도 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받고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모두 겹쳐야겠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지금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차원에서는 특히나 세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수 부담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구를 가능성이 지금은 있구나, 이게 좋지 않구나라고 하나는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간밤에 미증시를 보면은 어느 정도 경향이 잡힐 건데,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RTX 같은 방산주는 덜 움직였고 미국의 이 에너지주, 정유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유주 투자 심리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엔화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국제 유가 중동 정세하고 조금 뭐 연결은 됩니다만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만 엔화 가치가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일본 내부의 원인이 더 크겠죠. 맞습니다. 엔화 가치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죠?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 100엔당 지금 900엔 초반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일본의 총리 문제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을 하면서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인물은 일본은행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반대 행보로 보인 겁니다. 원래 이시바 총리가 되고 나니 일본 총리로 이시바가 된 이후에
일본 증시가 급락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금리 인상 좀 하겠구나, 12월에 금리 인상 할 걸로 원래 예측을 했고 이게 변함이 없겠구나 이러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것을 확인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은행 총재 만나서 나는 금리 인상 이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인 거죠. 지금 금융 완화 기조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12월에 금리 인상이 일본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행 BOJ의 심의위원도 완화적 금융 환경을 지금 한동안은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아 우리 시장의 생각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커지면서 엔화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 0.25%인데 요거를 연내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내는 안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군요. 네. 사실은 이제 141엔, 2엔까지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지금 146엔, 147엔까지 간밤에 이렇게까지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이 개별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시바 총리가 왜 이랬냐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나라와 안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다케우치 전 환경 담당상보다는 경제 안보 담당상보다는 상당히 좀 유화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었는데 기존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이번에 새로 된 이후에 15년 만에 최저 지지율을 찍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50%는 넘더라고요. 51% 되더라고요. 예, 한국하고는 비교가 그렇습니다. 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난 15년간의 최저 수준의 내각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당선 직후에 일본 증시도 급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인 행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지금 이시바 관련주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던가 가와사키 중공업 그리고 뭐 IHI 같은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 조선 관련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시바 관련주로 이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네. 좀 있습니다. 뭐 엔화 약세되면 이제 조금 더 맞습니다. 수혜를 받겠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엔화 약세라는 거는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 그리고 토요타 같은 이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좋은 상황입니다. 수출 측에 대해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경쟁하게 되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는 단일 경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 측면에선 우리나라 차와 조선주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부채 지금 적자 규모 역대 최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 중 최대인데 뭔가 지금 주가도 비슷하게 안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네. 낭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낭보가 전해진 것은 아니고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우디의 이 자프라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이 사우디 아람코에서 수주한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 사업 개발하는 이런 대규모 몇십조 원짜리 사업인데 여기서 한국전력이 지난 2022년에 사우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의 1단계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한전이 긴급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공기업은 2천억 이상일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단계 사업이 유력하다,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한전이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7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운영 기간을 보면은 1단계 사업 대비 조금 적습니다. 18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매년 수입이 조금 1단계보다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 예상이 조금씩 나온 대로 수주가 아마 다음 달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와 관련해서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안 좋은 소식만 나왔다가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국면이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좀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전력 생각할 때마다 전 정권 때 그 탈원전 이게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참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아플 거고요. 네. 어쨌든 그 극복하고 지금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막 100만 원 주당 넘었다가
지금 100만 원 밑으로 네. 지금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97만 원 선이고 9월 25일에 110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간 거죠. 증권가에선 차익 실현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 낙폭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가 긍정적이다. 아, 떨어졌는데 긍정적이다.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0월 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3분기가 이 전분기 대비는 다 안 좋을 거예요. 감익을 할 거고 이런 요인들이 그래도 따져보면은 삼성바이오 자체는 잘 되고 있고 이 관계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연구개발비가 연결 실적의 부담 요인이 조금 될 건데 증권가에서 별도 실적을 전망해봤더니 5공장이라든가 지금 4공장까지 있고 5공장은 이제 수주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데 5공장의 선수주 가능성 그리고 6공장 얘기들 나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성장, 외연 확대가 지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송도에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컨센서스 대비 10%를 더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의 목표가 자체를 아예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115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증권가의 이 전망대로 주가가 다시 갈 수 있을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성적표를 보면 외국인이 뭐 잘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